이제 그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공주가 그 바이올린 연주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거지의 아내가 된다는 거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근데 공주가요. 공주로 살다 보니까 집안일을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공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는 공주에게 요리를 만들게 하고 바구니도 만들게 하고 실로 이제 옷을 짜기도 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는 공주에게 시장에 가서 도자기를 팔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이제 파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도자기를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마침 아침에 술에 취한 병사가 말을 타고 오면서 공주가 팔고 있는 도자기 병들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는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런 거조차도 못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가서 네가 있었던 왕궁에 가서 다시 부엌에서 일이나 해라. 허드렛 일이나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거지의 아내 될 자격이 있는가? 이제 공주가 거지의 아내로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선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가죠. 그래서 오두막에 누가 사냐면 난쟁이들이 살아요. 난쟁이들의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쵸? 숲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성성을 키우는 거죠. 그죠? 난쟁이들의 그 요리 집안일을 다 도와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를 팔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시장에는요 없는 것 빼곤 다 있어요. 그쵸? 그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장에 대한 즐거움, 시장에 대한 호기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마을에 어느 도시에 가면은 작은 도시에 가면 장날이 있거나 장날 그 장터가 쓰는 날 그런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옛날에 그런 어떤 그 TV에 나타나는 막 장터에서 막 노점에서 막 먹을 것이 팔고 막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막 이렇게 향수, 그리운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파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다음에 왜 느닷없이 잘 팔고 있는 그 공주에게 술 취한 병사가 등장해서 이 도자기들을 다 깨버릴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주하고 거지와의 관계를 보면, 거지와의 생활, 즉, 왕궁에서의 생활이 뭐예요? 이제는 거지와의 생활로서의 그 변화를 일으키죠. 일종의 이제 거지와의 생활은 관계 맺기의 배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전혀 자신의 어떤 삶과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외적인 측면하고 내적인 측면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어떤 동화나 아니면 그 예전에 저희 그 영화수로도 나왔는데 거지 왕자인가요? 예, 그래서 거지하고 왕자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왕궁 밖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알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왕자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왕자는
이제 거린이 돼서 이제 왕궁 밖에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동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었던 그런 거죠. 결국은 뭐예요?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어떤 측면의 균형을 이루는 작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풍족한 의식의 삶이었다면 거지와의 삶은 내적인 상태를 채워나가는 단계다. 왜 내적인 단계를 채워나가는 단계냐? 요리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바구니 만드는 것, 실로 옷을 짜는 것, 이건 이제 여성성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어떤 내적인 어떤 성숙, 그죠? 그 모성적인 어떤 측면을 키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측면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 거. 이게 곧 넓은 범위에서는 모성성이고요. 좀 좁은 범위로 보자면 이제 여성성을 키우는 거다. 결국은 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는 규모의 어떤 차이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제 시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단적인 차원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적인 것 욕구는 채울 수 없어요. 모든 집단의 욕구는 채워져요. 그래서 노점상 같은 거 깨끗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먹고 싶지만 그런 데선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거죠. 그쵸? 노점판에 다 그냥 조그만 자리에서 그냥 쭈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집단의 차원인 거예요. 개인의 차원을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차원이라고 하는 그 왕공주의 그런 어떤 차원을 떠나서 이 시장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관계 맺기를 형성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관계 맺기가 형성될 때 성숙한 모성성을 실현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도자기를 파냐, 싸구려 도자기를 왜 파냐. 이 도자기가 의미하는 게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 담는 그릇. 도자기라는 거는 항아리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항아리. 항아리는요, 무언가를 담아 놓으면 그곳에서 변환이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간장 또, 뭐, 고추장,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넣어놓으면서 이제 이게 성숙, 익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게 이제 도자기 내지는 항아리, 단지, 이제 이런 것으로서 여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